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장 마치고 미국 시장 마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역시나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마이크론의 2026년 회계연도 2분기 미국은 이 회계연도 분기가 좀 다르니까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매출은 일단은 238억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평균치보다도 상회하는 모습. 평균치는 200억 달러는 안 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훌쩍 넘어서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왔죠. EPS도 10달러 아래 정도가 컨센서스의 평균 수치였는데 무려 12달러가 넘게 EP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당연히 주당 순이익, EPS, 영업이익이 확연하게 늘어날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 총 이익률도 무려 74.9%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69%를 훨씬 상회하면서 매출, EPS, 마진, 하나 빠질 것 없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가장 궁금했던 건 또 이런 거였잖아요. 진짜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건가?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마이크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주요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한 비율이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거기에 충족하는 한 절반 정도밖에 공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실적이 나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공급 부족,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확인을 시켜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도 역시나 눈높이를 높였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도 역시 대폭 상향하는 모습이었는데 매출은 335억 달러, 300억 달러가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지난 분기에는 200억 달러대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앞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EPS 가이던스도 역시 이제는 20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로스 프로핏 마진, 아까 말씀드린 매출 총이익률도 8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캐펙스 투자, 시설 설비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50억 달러 자본 지출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무려 60% 넘게 투자를 많이 한 것인데 올 한 해 전체로 생각을 해봤을 때 2026년에 250억 달러 플러스 알파 더 넘게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내년에는 그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만큼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실적,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멋지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4에서 5%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물량도 조금 있었을 수 있는데 핑계를 찾고 꺼리를 찾다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제가 이 GPM,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다음 분기, 이번 분기에는 81%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예상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피크아웃이 아닐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냥 핑계를 찾는 것 같긴 한데요.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일단은 영어로 어렵게 써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매우 가파르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81%를 정점을 찍고
그 거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피크아웃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80%대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그 정도의 이익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GPM 이 피크아웃 왔네, 피크아웃 올 수도 있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M 81%가 이제 정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한편의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의 의견은 아니다. 이제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수익, 이익률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레벨업이 된 것이다라고 새로운 기준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의견에 반응을 하면서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두 번째의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는 이게 그로스 프로핏 마진 81%는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인 이익 체력이 레벨업된 것이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공시를 냈던 것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1년 단위로 요 메모리 반도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을 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그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년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 수요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판매가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익 체력이 기본 베이스로 깔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반도체 회사들이 시클리컬 업종,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이클을 타는 그런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아예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TSMC GPM이 55% 플러스 알파로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GPM이 75% 이상 플러스 알파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TSMC나 엔비디아는 시클리컬 업종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높은 수준에서 이 PER에서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렇게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의 높은 GPM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말이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면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것으로 이익 안정성을 확보하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그러면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고 주가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리레이팅되는, 한 번 더 리레이팅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4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 그 전까지 어떤 의견들이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실적 발표하고 나면 과연 이런 것들이 들어맞을 수 있을지 잘 판단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